우리 존경하는 노회원님들께 오늘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회장님이야 총무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굵고 짧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빨리 끝내고 두 분씩, 세 분씩 서로 말씀을 좀 나눠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유명한 7위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7인데 지금 거의 150만 정도로 교세가 증가한 메노나이트에서는 사랑 구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역시 번역본인데 신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나눠놓지 않은 것을 나눠놨습니다. 역시 7위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 구성원들이 죄를 지으면 혹은 갈등 상황에 돌입을 하면은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 때문에 만나기를 무척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나의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법정에 가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법정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 부분들이 평화스럽게 조정될 수 있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의식,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회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잠깐 말씀드릴 교재는 갈등 해결과 또래 중재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영어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밑에 영어만 빨간 글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등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의외에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언어적이든 혹은 물리적이든 자연히 선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인 우리들은 선택을 하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갈등입니다. 등나무와 칡나무가 저렇게 엉켜서 이파리 무성하게 잘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어로 conflict이라고 그러잖아요. con, 함께, fligere, 서로 때린다. 우리는 굉장히 서양식으로 갈등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식으로 이해하면은요, 저렇게 푸르른 잎사귀가 뻗어 나올 수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산에 가고 싶다. 한 사람은 바다에 가고 싶다. 좋은 데는 다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죠.
갈등의 정도와 강도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 non-violent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실제로는 violent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개입을 해줘야 되고, 더구나 A와 B가 서로 대면할 때보다 A, B가 있고 C가 일정한 권위를 갖고 있을 때 그 강도가 세지게 되죠. 이 데피니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등 상태, 상황, 분쟁,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이 term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등의 종류에는 내가 나 안에서 개인이 내적으로 느끼는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그룹 안에서 그룹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요. 그룹과 그룹이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임원도 있고 조직된 그러한 조직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사회, 더구나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이런 용어들에 익숙하실 겁니다. 국가적인 갈등도 있고요. 국제적인 갈등도 있고 그리고 범세계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갈등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발생하고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 다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야죠. 그리고 푸르른 잎사귀를 내야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 하는 점이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게 되면은 자신을 배려를 하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대안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클린턴이 얘기한 대로 윈윈 전략으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제가 만든 편은 아니고요. 서울대 경영대 교수님이 만든 편입니다. 경쟁하고 회피하고 협동하고 수용하고, 그런데 결국 가장 현실적인 안은 바로 타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교제에 따라서 교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어쩌면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의 역사는 인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관계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다양한 언어를 주시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만들어주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측면을 택한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굉장히 바이올런트한 것이죠. 굉장히 포스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디스트럭티브 하지 말고 프로덕티브하게 가자. 바이올런트 하지 말고 넌 바이올런트하게 가자. 코어전 하지 말고 발런터리하게 가자. 그렇게 레졸루션을 내자 하는 우리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할 것이 시스템과 컬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그룹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캐나다 장로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카 동부 노회라고 하는 컬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Book of Form이 있습니다. 우리의 컬처를 위해서는 여지껏 해온 트래디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 그 부분들이 서로 간의 협상과 타협을 위해서 non violent하게, productive하게, 그리고 voluntarily 대화를 한다든가 혹은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노예니까 중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평화로운 해결 방법에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사자가 둘이서 만나서 서로 간의 입장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은 지금 나눠놓은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선이지요.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3자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재라고 그렇게 하는데 밑에 있는 중재하고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 이거는 뜻이 뭐죠? 흙이죠. 흙토자죠. 여기 있는 거는 뜻이 뭐죠? 옷의자죠. 옷입니다. 이거는 창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위죠. 그래서 옷을 가위로 자르는 중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이거는 풀뿌리가 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그 흙에 제3자가 있는 것이 미디에이션이고요. 옷을 칼로 자르듯이 양자가 협의해서 타협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arbitration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legal force를 쓰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쪽으로 해서 심지어는 정한다, 픽스시킨다까지 우리가 일반인들은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협력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포커스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중재. 더구나 지금 노회 석상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에서 두 사람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 사람이 모여서 당사자들 사이에 노회가 개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 중재여야 한다. 그것은 가운데 윈윈 전략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중간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국제적으로 쓰는 방법은 문제 해결 워크숍을 합니다. 그것은 그룹과 그룹이 모여서 글자 그대로 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양 여권에서 하수처리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 남들 원하지 않는 물 버리는, 그래서 처리하는 그것 때문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싸웠는데 8개월 동안 싸워서 결국 합의를 도출해내서 한국 사람들도 서로 간에 중재가 되는구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콜트에 많이 가는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이것을 소통 방법으로 어플라이를 하면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협상, 그것은 둘과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화 기술법이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들은 숙제로 그렇게 남겨드릴 거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재 소통입니다. 알선, 중재, 중립, 사실조사, 이것과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협상의 테이블에서 제3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양자가 팩트를 얘기를 하면서, 더구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모션을 좀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6단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도 오늘 다루지를 못하는 제가 간략하게 끄트머리에 언급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소통, 그룹 커뮤니케이션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스칼라들이 좀 개입하셔서 여러 그룹을 대변하면서 좀 심도 깊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실천적으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더구나 그룹과 그룹 간의 이익이 상충할 때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실은 그렇게 적용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통, 갈등 해법으로서는 크게 봐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노회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는 바로 가장 중요한 중재 소통,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어떻게 늘려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갈등 해결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는 저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보신 그러한 화면일 수도 있는데 잘 참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참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 상황은 우선적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먼저 명제적으로 말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서로 간에 받아들이면서 전제로 갖고 가서 그래요. 그래서 갈등 해결 관점에는 상당히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간에 대화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대화 소통의 실천의 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부간의 대화가 되겠죠. 옛날에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지나니까 말해도 안 통하잖아요. 그랬을 때 흔히들 추천하는 방법은 패러프레이징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보, 내가 오늘 동창회에 나갔는데 또 얼마 썼어? 이렇게 하지 않고, 여보, 내가 오늘 동창회에 나갔는데 오늘 동창회에 나갔다고?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하면은 너무 좋은데, 요즘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논문에다 자꾸만 하셔가지고 이게 하기가 지금 위태위태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물론 부부싸움을 하고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안 되죠.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대화소통법 아주 ABC 기본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고요.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한국의 어머니가 아들아, 엄마, 나 목회 바쁜 거 알잖아. 왜 또 전화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들아, 나 몸이 아파. 엄마, 아파? 그러면 그냥 돈 안 보내드려도 그걸로 그냥 해결되는데, 이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테이블 토크를 하는데, 이 축구를 연상하시면 쉽습니다. 축구에 규칙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라운드 룰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야 부르지 않기, 그리고 꼭 존댓말 쓰기, 그 다음에 남의 말 끊지 않기. 그러면 3분 넘어가면 어떡하냐? 서양 사람들은 뭐 쓰는 거 영화에서 보셨어요? 서로 시계 갖다 놓고 이게 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라운드 룰을 정해놓는 것, 그것을 합의해 나가면서 벌써 이모션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이 모델링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모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의외로 모델링에 굉장히 약해요. 카톨릭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남자식으로 표현하면 각계전투를 해가지고 모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할 환경도 이 모델링이 필요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모델이 되시면 최고죠. 우리 목사님처럼 좀 해봐. 우리 목사님 아무리 욕해도 끄떡없잖아.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성인이냐? 벌써 저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인 차원과 환경을 개발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 개입하는 기술,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늘 노회석상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부분들에서 가장 강조할 부분이 이 개입의 순서와 개입의 절차와 그리고 그 가장 이면에 있는 데피니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점에서는요, 정보 수집부터 커뮤니티 형성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아까 예로 말씀드렸던 경기도에서 안양천을 주변으로 해서 5개 자치시가 서로 8개월간 협의했다. 그분들이 나중에 결과를 들어보니까 20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바쁜 시장님, 부시장님, 거기에 뭐 여러 정무 보좌관들이 왜 할 일 없이 20번이나 테이블톡에 나왔겠어요? 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할 때 바로 어떤 이슈가 가장 큰 갈등이냐, 누가 갈등에 개입되어 있냐, 어떤 갈등들이 최근에 해결됐느냐, 그리고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정보 수집부터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어떤 그라운드 룰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할 거냐, 아니면 중재를 할 거냐. 협상을 하려면 협상 대화술이 필요하고, 중재를 하려면 중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중재에서도 제3자가 거기에서 테이블을 지켜서 사회만 볼 거냐, 아니면 결론 도출까지 낼 거냐. 처음부터 결론 도출 내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라운드 룰부터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내가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의 협상 기술이 온전치 않다면 권위를 가지고 내가 중재 결정하겠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노회석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회 권위를 따르겠느냐 하는 부분들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갖고 가야 되고요. 갈등 해결 기술, 그 부분들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포지티브 해야 되고, 어퍼머티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부부싸움도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은요, 그래도 살붙여 사는데, 그런데 반대로 되기 때문에 자꾸만 네거티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너희 친정은 뭐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면 이제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애들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죠. 대체 분쟁 해결은요, 대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 제 기억에 제가 이제 노예 가입하기 위해서 왔을 때, 제 기억에 교육부에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이렇게 성안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로컬 처치에서 키는 패스터와 엘더가 어떻게 부부관계가 되느냐 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장로님들 모셔서 컨플릭은요, 서양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꽈지듯이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것부터. 우리는 뭐 여기 와서 이민아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 우리는 김치 먹어야 되니까 서로 그냥 한오백년 하면서 갑시다. 그 세상 얘기로 천천히 가니까. 그 부분들이 장로님들부터 모셔놓고 우리 또 목사님들도 같이 서로 의견 교환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편견 줄이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훈련 스페셜 매뉴얼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공동의 비전. 만약에 마태복음 18장이 7위의 본문이 아니고 사랑의 본문이라면 우리는 peaceable community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싸운다. 우리는 공격적인 언사는 안 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한다. 여기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나는 내 입을 막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테이블 톡을 할 때도 이러면 내가 굉장히 이모셔널해졌다 하는 걸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서로 그런 그라운드 룰이 생기면 수위를 조절을 하게 돼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민 목사님께 설문지를 드렸는데 저는 설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주 믿음으로 딱 맞게 해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설문 부분도 갖고 가셔서 한번 혼자 해보세요. 이 설문은 다 아시겠지만 디스크, MBTI, 애니아그램 그것처럼 갈등의 경향, 나의 경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개의 분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내 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내 거는 포기하고 남의 거를 세워준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지별로 마치 은사처럼 그 사람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디스크는 다 들어보셨죠? 디스크 해보신 분이요? 디스크 해보셨죠? 네. 저 뒤에 집사람이 앉아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 그래서 혼자 가라고 그랬더니 나야가라에 영국 여왕이 묵으셨던데 초대를 했대요. 야, 우리 돈 주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 했는지 아세요? 디스크 했어요. 전 처음에 이거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 당회는 저희 교인들 디스크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바울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다 신라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가형이 있어요.
그러면 마가 형한테 야 이렇게 해. 아니면 집사님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런 집사님들 있죠. 왜요? 옛날에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집사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데요. 지금 저는 이걸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여기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집사님 어쩌면은 이유를 대주면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가한테 야 우리가 왜 구브로에 가야겠느냐 5가지 이유만 대줬으면 저는 마가가 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한테 5가지를 대줘. 차봐라. 사도 바울은 그래. 가 말아. 둘 중에 하나 얘기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좋아하는 거하고 다 따로 있고 내가 편애하는 게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설문에서 하는 게 뭐냐면 디스포지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협력과 타협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테이지별로 필요한 인력들이 있고 도우미들이 있고 서로 팀들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느 분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로 하면서 인포메이션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MBTI는 뭐 다 아시니까 이 디스크적이고요. 지난번에 메노나이트 컨퍼런스에 오라 그래서 거기도 가봤는데 이 캐네디언들만 하는 데였는데 거기도 또 디스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회에서도 안 해보신 목사님이나 교회 계시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안 들어요. MBTI는 10불이죠. 애니아그램은 저 있을 때는 800불이었어요. 제가 이거 한 학기 과목을 드는 겁니다. 애니아그램을. 시리아 수사들이 개발해 놓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처럼 이 설문, 이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스타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에 개인적인 그러한 갈등의 12요소들, 뭐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아까 도표로 보여드렸던 그 서울대 경영대 교수님은 그 중에서 5가지만 조직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이런 것은 어쩌면 갈등을 너무 많이 겪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2가지로 그렇게 부분을 해놨고요. 중요한 점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필터를 전달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태도부터 접근 방식까지 여러 것이 있는데 나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중재 테이블이 있으면 그 중재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팩트만을 근거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은 윈윈 전략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만 고집하고 윈루즈 전략을 하게 될 텐데, 내가 거기에 콜래보레이션 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 부분들을 밀고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재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적절히 사용하면은 이제 더구나 한국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캄다운 하면서 윈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조금 내려놓고 윈루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조금 올리고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재 기술, 소통 필터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소통 기법에는요, 크게 적극적 성취, 공감, 자기주장, 그 다음에 나와 너, 용어사양. 너네 항상 그러냐? 남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더구나 긍정적으로 하는 쪽으로 얘기하면은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구성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바디랭귀지. 어떤 때는 그냥 10마디 말보다 한번 꼭 안아주는 게 좋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숙제로 해야 될 부분들이 실제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그러한 기술들인데, 적극적인 청취를 위한 그러한 조언이 뭐가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지금 설문 나눠드리고 지침 그 뒤에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는 것도 다 했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꼭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재의 3원칙 그리고 이제 5과정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아까 비디오 보신 대로 서로 간에 오늘 내가 그동안 갈등 이 부분들 실제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서로서로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하시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재 3원칙은 첫 번째는 중립성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이고요. 세 번째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래서 neutrality, voluntarism, and confidentiality 이 세 가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간에 어떤 약속이 새 나갔다, 혹은 굉장히 푸시하는 입장이다, 혹은 이쪽 편이다 하는 부분들이 되면은 테이블톡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과정은 도입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쟁점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의 디스포지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팀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준비한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환영하고 소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인트로덕션이 되겠죠. 서로 간의 입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까 보여드린 비디오도 EBC 해가지고 너 왜 대학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풀랭스로 다 나옵니다. 보시면 되듯이 지금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더 해봐야 되겠다 하면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갈등 중재 뭐 이러면은요, 훌륭하신 명강사들이 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서로 간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하는가, 무엇보다도요 적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가 좀 입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A와 B의 입장이라면 A는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죠? 하면서 중재자가 그걸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노예석상이지만은 아주 그냥 필이 콱 오게 말씀을 표현을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은 그분을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알아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적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당사자로서 얘기하는 것부터 신중해지죠. 조금 더 완전한 팩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팩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쟁점을 규명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를 원하는지 어떤 때는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모적인 이 갈등이 생겨요. 그냥 우리는 꼬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요, 쟁점은요 아주 심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을 규명하는 작업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직사회에서도 8개월을 승무원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쟁점이 규명이 됐으면은 타협점이 뭐냐, 해결점, 중재자로서 무자로서 딱 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점, 서로 간에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 윈윈이다 하는 부분들이 설득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합의에 이르면은 그것이 바로 레졸루션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사인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요?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오늘 준비한 거 다고요. 이 시간 부탁드릴 것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는 10분만 한번 시간을 조금 더 내셔가지고 2분씩, 3분씩 이렇게 좀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최근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있으면 제일 좋고, 혹은 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김 목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챌린지가 된다. 혹은 이거는 내가 아직도 석연치가 않다 하는 부분들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까 비디오 보신 대로 서로 대화하시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90%가 남는다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는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10분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서로서로 좀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끝나시면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경험에 의하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끊어드려야 다음에 계속해서 관심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